예, 아침 일찍부터 축산관자를 위해서 8시 반에 나와주셨는데 귀한 시간 제가 중국에서 한 2년 정도 조사기간까지 하면 한 2년 반 정도 됩니다. 제가 본 만큼 느낀 만큼을 같이 한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식주라 그럽니다. 의식주라 그러는데 중국은 식의주입니다. 먹는 게 최고고 옷은 허술하게 입어도 먹는 데에 이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중국은 주식이 뭘까요? 우리는 쌀입니다. 중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예, 중국은 중원, 지금 하남성, 중국의 최고 중간에 있는 하남성 이런 중원 쪽은 밀가루입니다. 중국은 바다 못 보고 죽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수면 양식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세계 양식 총량의 62%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돼지고기입니다. 중국의 돼지고기가 비싸냐, 소고기가 비싸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보고요. 또 개고기 먹는 거에 대해서는 요전에 광시성에서 개축제 들으셨는데 그럼 쥐고기는 먹느냐 그거도 한번 알아보고요. 또 소는 거세하느냐 거세 안 하는 거는 아까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인구가 많고 하기 때문에 식량 차원에서 돼지고기, 우유, 계란을 갖다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냉동, 비추 그리고 우유는 지금 우리 소비량에 보게 되면 한 3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 지금 최고 노력을 기울이는 게 우유 쪽입니다. 요거는 물고기 양식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양어장이 되겠고 뒤에 있는 게 이제 양곤장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붕어를 갖다가 이제 키우는데 먹이 줄 때 모인 거고요. 중국은 여기에 이제 질소질 비료를 뿌립니다. 이 물고기가 붕어는 2급수에 자라는 물고기들인데 부영양화를 시켜서 녹조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질소 비료를 뿌려갖고 우리는 붕어, 참붕어 같은 경우에 한 2년, 5년 정도 커야지 월척이 되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한 6개월만 키워도 손바닥만 해집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새벽 시장에서 이제 물고기를 거래하는 거고요. 이런 물고기를 굉장히 멋지게 튀겨냅니다. 그래서 실제 원료가 어떻게 됐든 간에 요리가 중요합니다. 중국은 눈으로 먹고 코로 먹고 맨 나중에 입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양이 좋아야 되고요. 이런 물고기를 대접을 받을 때는 이거를 꼬리를 뜯어 먹는다든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형태가 유지되도록 먹어줘야 되는 게 예입니다. 가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이 더 비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2005년이나 7년에 가보신 분들은 맞습니다. 2008년에 올림픽을 거치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고기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돼지고기의 배를 넘어서고 있죠. 특히 양고기 같은 경우에는 더 고가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왜 소고기, 양고기가 고가가 되냐? 어제 그저께도 중국의 KFC 거기에 이제 공급하는 푸시라는 식품회사 그거는 KFC를 갖고 있는 양 브랜드라는 미국 회사의 중국 현지 자회사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유통기한 지난 닭고기를 공급했는데 이런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유에서는 멜라민, 그 다음에 가짜 분유, 그리고 닭에서는 항생제, 호르몬제 범벅이 된 속성닭, 돼지에는 락토파민으로 하는 그 살코기 빨갛게 보이는 천진약, 급여한 그런 돼지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믿을 게 풀 뜯어 먹는 소하고 양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와서는 계속 이 소고기도 호주, 뉴질랜드에서 수입을 많이 해 가야 되고요. 양고기도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있는 거는 중국이 만두입니다. 주식이 만두고요. 돼지고기도 식량이고요. 요거는 뭐냐면 그 연변 황물을 갖다가 고급육으로 생산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한 1등급, 1+등급. 근데 맛은 연변 황물도 그 교잡을 했기 때문에 비가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맛은 좀 떨어집니다. 가축 사육도수는 소는 1억 마리입니다. 그 중에 젖소가 1,440만 마리. 우리가 40만 마리니까 한 27배 되는 거죠. 돼지가 4억 7천만, 가금이 53억 수, 양도 2,800만 수. 하여튼 스케일에 맞게 우리보다 더 많이 먹기 때문에 무진장 많습니다. 먼저 소를 보게 되면요, 소는 79종이 있습니다. 황소, 야크, 물소. 야크는 티벳 같은데 그 산 앞쪽에 있는 게 야크고요. 물소는 베트남하고 붙어 있는 쪽입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육량 확보가 문제입니다. 하여튼 고기를 많이 얻어야 되기 때문에 세계에 있는 모든 소품종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히 토종이 없어질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암소는 99%가 이제 개별 농가에서 사육하고 수소는 전부 비거세, 고급육도 일부 있습니다. 고급육을 보면 연변 황무 쪽으로 해서 연변에 몇천 두, 10,000두 넘는 농장이 3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최고 유명한 거는 대련의 세용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일본 화우에 이제 피를 갖고 와갖고 황무하고 누진교배를 계속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 고정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굉장히 한 5만 두 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한 회사가요. 그래서 중국산 소고기는 쌉니다. 53 이하. 호주산은 90 이하. 고급육 했는 경우에는 140 이하로 하여튼 수입이 더 좋은 건 당연하거든요. 중국은요. 예. 근데 중국은 고급육은 0.02%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지지고 볶고 하면 되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이제 철판구이나 스테이크나 또 한국 음식점에서의 이제 구이가 이제 도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고기 수요가 늘어나서 2012년에 10만 톤 정도. 중국은 굉장히 제한을 합니다. 수입국을. 질병이나 이런 거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헤어포드들, 이게 샤르렌지 어디까지 섞였는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기가. 그리고 요거는 앵거스입니다. 검은 소. 거기도 검은 소는 굉장히 귀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연변대학에 있는 연변소입니다. 연변황후는 교잡이고 연변소는 우리하고 87%의 피가 같은 연변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브랜드를 해서 영길 백화점에서 팔고 있는 소고기가 되겠습니다. 요 그림은 쉐롱 페이니우라고 해서 설령 일본 피를 갖다가 한 업체입니다. 이 대련에 있다 보니까 옛날 일본 일제 때 건물에 그럴싸하게 지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련에는 지금 또 한국 사람보다 일본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 교자부가 이제 이런 광고하고 교자를 했지만 완전히 검게해서 일본 화우같이 보여지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 마블링 고기가 되겠고요. 다음은 돼지입니다. 돼지는 완전히 그 식량입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이 돼지고기를 확보를 못한다 그러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냉동 비축량을 엄청 많이 갖고 가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지금 현재 사본교자, 우리 일반적으로 다 해외에서 들어온 게 있고, 내사본이라 그래서 토종 암퇴지에다가 계속 수퇴지를 교배시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일전에 그 상해 황포강에서 죽은 돼지 사건이라고 작년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냐면 죽은 돼지를 판매하면 종신형에 46명을 처했습니다. 법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사되고 돈가 하락되고 이런 거를 갖다가 땅에 묻으려고 그러니까 돈이 드니까 그대로 그냥 물에 띄우는 그게 되겠습니다. 그게 13,000도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거죠. 근데 중국의 양돈업을 보게 되면 중국 회사 같이 되어 있지만 다국적 기업,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데서 진출이 되어 있고요. 이런 진출된 업체에서 미국 세계 최대 스미스 피드를 인수하고 이래 되다 보니까 중국 같이 보이지만 좀 야릇한 그런 게 있습니다. 다음 홀스타인입니다. 홀스타인은 우리보다 유량이 절반 약간 더 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료를 덜 먹이니까요. 그런 것도 있고, 특히 선교사들이 홀스타인을 중국에 갖고 가면서 황후하고 살짝 교잡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식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호주, 뉴질랜드로부터 무진장 수입을 하고 있어도 계량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굉장히 걸리고 사료가 뒷받침되고 특히 양질 조사료까지 가려고 그러면 시간은 엄청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 농가를 줄이고 수천 두, 만 두 규모의 대형 목장 쪽으로 정부 지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소를 갖다가 공동으로 농가들이 와서 사육을 하고 주인이 갖고 있는 차교장에서 공동 차교를 하고 나비를 하는 그런 목장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천진 근방이기 때문에 사일레이지라든지 이런 걸 좀 먹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비압사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산란계 육개입니다. 굉장히 보게 되면 도입종도 있지만 재래종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KFC, 맥도날드 굉장히 진출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요번에 문제가 될 거 유통기한 지난 닭고기 KFC가 작년에도 재작년이죠. 호르몬제 이런 것 때문에 타격을 받았는데 요번에 또 타격을 받았어요. 중국 정부에서는 굵직한 거를 터뜨려서 식품 안전 쪽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야 되다 보니까 최고 만만한 거는 외자기업입니다. 외자기업을 건드리면 쉽게 되니까요. 그리고 거기는 H7N9 발생이 되어갖고 한 130명 정도가 이제 죽었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계란 선물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벌써 끝난 건데 중국은 북쪽 동북 삼성에서 계란이 생산되고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선물을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계란을 370개 먹습니다. 1년에. 하루에 하나 이상 먹죠. 이스라엘이 330개, 일본이 300개, 우리가 280개.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 순서대로 이제 민족 순서대로 먹는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머리는 좋은데 상대적으로 계란은 적게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타이슨, 카길, 일본의 니온엠이나 이세식품 같은 데서 큰 거는 다 진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바코드를 안심 바코드를 찍어놨다는 거. 그거를 이제 그 이마트에서 해놓은 거고요. 중국은 이 토종 닭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의 냉동 유통을 시키고 있고요. 우리하고 비슷하게. 요거는 이제 그 시장에서 오리알, 계란, 토종 닭알, 요거는 이제 오골개입니다. 요거는 비둘기고, 요거는 이제 닭입니다. 중국은 뭐 비둘기도 많이 먹으니까요. 시장에서 바로 잡아줍니다, 이거를. 다음 양입니다. 양은 예전에는 10,000평에 뭐 100마리를 키웠는데 지금은 뭐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300마리 이게 되다 보니까 사막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바로 조치 들어가서 초원보호로 해갖고 몽고족들을 갖다가 마을을, 집을 만들어주고 동네를 만들어주고 가둬서 키워라 이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료도 이제 양사료가 이제 도입된 그런 단계고요. 작년 5월달에 쥐고기를 먹느냐 이겁니다. 가짜 양고기 사건이 터졌죠. 샤오페이 양이라고 이 중국에서 최고 유명한 그 퍼거인데 샤브샤브입니다. 샤브샤브 집인데 생산은 산동성에서 하고 가공은 강소성에서 하고 판매는 상해에서 하고 이래 되다 보니까 이 관리가 도대체 안 됩니다. 너무 큰 나라라서. 그래서 쥐고기가 들어가는지 여우고기가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당나귀입니다. 중국에서는 하늘에는 용이 있고 땅에는 당나귀라 그래서 당나귀를 굉장히 중시하는데요. 우리는 말고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당나귀 고기를 갖다가 이제 익혀갖고 포장해 놓은 거고. 중국에는 또 개고기도 먹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중국의 서주, 그러니까 우리 5월 동주라 그러는 오나라의 그 수도입니다. 거기에는 개고기를 수육으로 해갖고 엄청 먹습니다. 역 앞에 가면 한 개고기 파는 집이 한 100집 이상 됩니다. 중국의 정책은 지금 규모 확대입니다. 농가 규모 확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도업체, 만두가 되든 얼마가 되든 간에 선도업체, 힘 있는 사람한테 집중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농가들, 개별 농가들은 정부 지원이 뭐가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식품 안전입니다. 지금 시진핑 정부에서 하는 게 식품 안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에 대한 것, 축산물에 대한 것도 다 하지만 사료나 가공 쪽에 굉장히 집중 단속을 하고 있고, 돼지를 갖다가 물에 띄워버리다 보니까 바로 법을 시행합니다. 소각 처리하고. 그리고 수용, 처방약 이런 것도 이제 바로 시행을 하죠. 굉장히 아무 데서나 아무 약 팔면서도 법은 바로 만들어 놓고 적용이 들어가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축산 수준을 보면 잘하는 데 가면 굉장합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낙농하는 분들이 한 차교 150%라 그래서 가서 보면 2,000마리, 3,000마리 농장에 가면 이야기하기가 좀 그런 데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한 95%는 관행적으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나 질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제가 이제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 우리 방경철 차장하고도 같이 이제 다녔지만 왜 이런 문제점이 많으냐, 부정도 많고 왜 잘 안 되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사료를 먹고 가축이 안 죽으면 되지 그게 문제냐. 요번에도 이제 닭고기 유통기한 지난 거 이야기했잖아요. 관행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건데 사람이 죽느냐고 일본까지 수출해서 이제 그래 됐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관념이나 이런 것들이 뭐 겉으로는 대규모도 있고 뭐 상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명동에 뭐 한 몇십 회 되고 그러지만 의식이나 이런 거는 전반적인 의식은 아직 떨어지는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중국은 먹거리가 요게 이제 불가사리 튀김입니다. 요거가 이제 진해가 되고 있고요. 이 우리로 보면 왕진해인데 중국은 이렇게 또 대왕진해가 있고요. 요거는 번데기인데 우리 번데기의 한 5배 정도. 네. 요거는 물방개, 물장군, 요거는 뱀입니다. 뱀이고 뱀같이 생긴 거 이거는 양의 거식입니다. 네. 요게 이제 그 북경에 이제 그 야시장에서 이제 파는 그 먹거리입니다. 요거는 이제 연변에 꽁을 갖다가 매달아 놔는 거 보면 우리나라 한 35년 전, 40년 전 그때 그게 되겠고 중국 연변에서 요거는 천진인지 제법 확실하지는 않는데 뚝심을 발견했습니다. 5,000원에 팔고 있었고요. 천진에서 모고촌을 봤는데 이거는 이제 짝퉁입니다. 다 짝퉁이기 때문에 소자로 해갖고 조선족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료 산업입니다. 사료 산업. 요거는 이제 북경 쪽에 이제 예과사료라고 해서 우리나라 업체가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풀이나 있다가 나와서 예산돼요. 중국은 이게 사료가 40kg입니다. 한 포가 40kg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좀 들기가 어려운데 중국은 워낙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우리 25kg가 아니고 40kg입니다. 요거는 그 중국에서 최고 성공한 천진에 있는 그 무지개 사료입니다. 무지개 사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선진, CJ, 동아원, 우성 많은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현상 유지하고 있는 게 이제 무지개 사료, 대한제당이라고 볼 수가 있고 다른 데는 좀 많은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료는 개혁개방을 79년에 할 때 화교입니다. 화교들이 중국에 엄청 투자를 했죠. CP그룹, 태국의 CP그룹이 여기에 들어가면서 백색육개라는 게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그 지금 육개입니다. 토종 육개가 그거를 갖고 가면서 사료라는 게 이제 도입이 되고요. 지금은 사료가 전 세계 1위 생산국입니다. 1억 9,400만 톤. 우리나라는 1,800만 톤, 14위 정도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옥수수 가공 공장, 전분 공장입니다. 이 옥수수를 갖다가 이제 그 공급하기 위해서 차들이 뭐 끝없이 서 있는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중국의 사료입니다. 중국은 배합 사료도 있고 농축 사료도 있고 프리믹스 세 가지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프리믹스라는 거는 이제 광물질하고 농축 사료는 요 프리믹스에다가 단백질 사료, 개두발이라든지 보충한 거고요. 이 배합 사료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옥수수까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실제 2억 톤 정도 되지만 프리믹스나 농축 사료 이런 거를 옥수수까지 다 넣어서 급여하는 거로 볼 때는 5억, 6억 톤 정도. 그러니까 뭐 사료량으로 보면 엄청난 그거를 알 수가 있죠. 축종별로는 우리나라 발전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양계부터 시작해서 양도. 중국은 양어, 아까 뭐 세계 62% 차지한다고 그랬는데 양어 사료가 1,892만 톤으로 우리나라 사료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구는 여기 다 들어가는 거죠. 젖소하고 비유구 다 들어가는데 거의 뭐 시장이 없습니다. 775만.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만들어가면서 이제 팔고 있는 거죠. 지금 예자 업체들이나 이런 데서.
중국의 사료 정책은 식품 안전 때문에 원래 2012년에 공포하고 올해 7월 1일부터 라인 분리, 반추, 비반추 구분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중국에는 15,000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100개 정도 있으니까 몇 배가 되는 데는 좀 그렇고요. 거기에 목표는 2,000개입니다. 그러니까 2, 3년마다 이 사료 허가를 갱신해 주는데 여차지 가면 안 주겠다는 거죠. 제가 있던 그 천진에도 올해 중에 100개를 없애겠다, 사료 공장.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힘없고 이런 시설 개선할 수 있는 여력이, 돈이 없으면 그대로 끝나는 굉장히 구조조정이 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는 사료 원료 고갈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가 원료 확보를 갖다가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도 똑같은 정책입니다. 자체 옥수수를 2억 톤을 생산을 하더라도 부족하거든요. 옥수수를 보게 되면 2008년부터 수입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돼지고기도 전부 수매 다 하지만 여기 사료 원료, 옥수수, 대두 이런 것들도 다 전부 수매를 다 합니다. 5천만 톤을 수입을 하는데요. 목표는 95% 자가입니다. 생산량은 2억 천 톤인데 그 중에 사료가 1억 2천만 톤이 소비가 되고 있고요. 콩입니다. 콩은 중국이 예전에 이제 외자 이 강택민 시절에 외자 유치할 때 중국의 업체들이, 식용유 업체들이 들어오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콩을 공급할 수 있다 이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흉년이 들다 보니까 공급을 못 해주고, 그래서 결국은 거의 각보다 지금 관세가 굉장히 저율입니다. 5%도 안 되는 그런 관세로 지금 완전히 개방이 되다 보니까 콩의 원산지가 만주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살던 그 만주 지방이 콩의 원산지인데 지금은 미국에 이제 끌려다니면서 80%를 다 시장을 내줬죠. 그래 됐는데 브라질이 보니까 옥수수보다 콩이 더 수익이 많고 해서 브라질이 지금 이제 중국의 제1위 공급 국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박이 하자. 우리가 이제 소사료 위주다 보니까 판박을 쉽게 공급받았는데 중국도 2008년부터 의료 사료에 연구를 하기 시작해서 지금 그쪽으로 사료가 판박이 우리나라로 와야 될 게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의료 사료가 많다 보니까 중국의 업체들이 칠레에 어업 진출을 합니다. 가서 물고기를 그대로 잡아서 가공을 해서 어분용으로 수입을 하고 있고요. 알팔파입니다. 우리가 한 10만 톤 정도가 수입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게 지금 어디까지 수입이 될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는 비싼데 우유는 안 나오고, 안 나오는 이유는 이제 양질 조사의 부족이고, 단백질을 맞출 수 있는 건 알팔파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계속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요게 이제 종려 시박입니다. 종려 판박이죠, 판박. 중국이 수입돼요. 요거는 면화가 이제 크고 있는 밭이고요. 여기 있는 거는 차들이 싣고 있는 게 전부 면실입니다. 면화, 종자. 무궁무진하죠. 중국은 이 면화, 방적 산업까지 해가고 1억 명이 종사한다 그러니까요. 중국에 엄청난 그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 엄청난 보조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너지면 안 되니까요. 요거는 천진이 이제 바닷가하고 늪지대가 많다 보니까 갈대입니다. 갈대를 갖다가 이제 젖소 급여를 위해서 이제 싣고 가는 그런 걸 볼 수 있고,
사료 공장 15,000개라고 그랬죠. 네. 67만 명이 종사하고. 중국은 사료를 전부 대리점에 공급합니다. 최근에 와서 이제 뭐 만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거래가 도입이 되는데 왜 대리점에 공급하고 농가에는 공급을 못 하느냐. 농가는 재산이 없습니다. 땅은 전부 국가 소유고 그 뭐 주택이나 이런 거는 뭐 시원찮고 하다 보니까 전부 대리점으로 공급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중국도 인건비가 엄청 상승을 합니다. 뭐냐면 중국 정부에서 5년 동안 16%씩 올려라 그랬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인건비가 3년 동안 51%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 외자업체들도 한 7, 8% 이윤이 나왔던 게 지금은 2, 3%로 이렇게 줄어들어 버려요. 저이윤 시대로 들어갔고요. 중국을 보게 되면 사료가 굉장합니다. 세계 최대는 화교그룹인 CP죠, CP. 카길, 신희망입니다. 요 신희망은 우리 뭐 지금 최근에 또 우리하고 이제 뭐 교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184개의 사료 공장을 갖고 있고 1,650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1,850만 톤에 버금가는 사료를 생산하고 있는데 산동성 하나의 성에만 100개 이상의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옆집에 옆 동네에 배달하는 형태로 그리고 또 오선 하나를 바로 사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저가로 공급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원시라든지 코프코 중량, 뭐 상토테라든지 이렇게 해서 중국이 뭐 대형 500만 톤 이상이라든지 이런 대형 사료 공장들이 많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고요. 쥐고기가 이제 샤브샤브에 들어가는데 중국 방송을 보니까 직접 쥐를 잡아갖고 요리하는 그거를 보여주더라고요. 네. 쇼킹한 거를 봤는데 실제 쥐고기를 먹고 있었고요. 소는 뭐 거시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냥 거시하게 되면 10%가 이제 감산이 되니까 그대로 키웁니다. 근데 문제는 소가 계속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개인적인 견해로 보면 소 같은 경우에는 고급육 쪽이나 이런 쪽은 뭐 어떻게 수출이라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돼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다국적 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미국 돼지고기를 갖다가 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지금 한 1년 이상 양동 불황이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좀 올라가는데 불황 시기에 뭐 한 10,000톤 뭐 이런 식으로 슬쩍슬쩍 던져버리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래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오리나 닭고기도 뭐 똑같습니다. 남는 거 그냥 뭐 던질 수가 있고요. 계란도 그런 게 되고 우유 같은 경우에는 저기는 뭐 능력이 떨어지고 이 수건, 물수건으로 유두를 갖다가 닦는 거 이런 것도 뭐 거의 안 보이고요. 수준이 높은 데는 굉장히 높지만 대부분들이 뭐 비위생적이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자기네 그걸 잘안 먹으려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우유소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지 않고 다른 축종은 FTA가 되면 굉장히 좀 피곤하지 않을까